오늘은 몇 번부터 하냐? 27번? 갔나? 27번에 28번. 28번 해야죠. 27번까지 했었던 거야, 그지? 네. 우리 오늘 28번부터 한번 나오자고. 28번 하면 거기 가와 나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게 함수부터라도 잠깐 해석해 볼까? 자, 가볼까? 일단 0 다음부터 1까지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지. 뭔가 주기함수 느낌이 좀 나기도 하죠. 그래프를 얼마나 확장, 또 규칙도 찾으니까 좀 넓게 그려야 되나? 자, 이제부터 같이 시작하자. 0부터 1까지 그렸어. 맞니?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지 못 풀지의 결정은 두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이지? 저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Y축, 여기다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한 칸 단위로 그려낸 이 그래프에 다음 한 칸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다음 한 칸에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 1부터 2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그렇게 그 오른쪽 한 칸에서 그려질 그래프가 기존에 그려졌던 함수의 그래프에 마이너스 뭐 이거 어디 대칭 말하는 건데? y축 대칭. y축 대칭이 아니지. x축 대칭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x축 대칭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그게 이쪽에서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한 칸은? 다시 얘랑 똑같은 모양 나오는 거 맞아? 문제 어려운 내용 아니야. 조금만 더 할게. 교점 개수 찾으라는 문제가 아까 보였거든?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그럼 그 왼쪽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어떻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1과 0 사이도 이 녀석의 x축 대칭에 이동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테니까 왜 이렇게 빨리 그리는 게 힘든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함수, 한 칸 단위로 그려지고 있는 함수가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실수 전체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려봤어요. 그럼 이때 질문 찾으러 가봅시다. y는 n분의 1x라고 하는 또 1차 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 얘가 이 x, 그러니까 n의 값에 따라서 이 이미 그려져 있는 fx라는 함수하고
교점이 몇 개나 나오는지 그 교점의 개수를 수열로 판단할 거고 그 녀석의 n번째 항을 AN이라고 부른다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맞나? 그럼 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 봐봐 얘들아. 이 fx는 최대값 얼마까지 올라가나? 2까지. 최소값은 얼마까지 떨어져?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죠. 맞습니까? 그럼 해볼게. 뭐 규칙 찾는 건 뭐 장사에 있나? 직접 찾는 것만큼 좋은 거 없을 것 같은데 n이 1일 때 n이 1이면 얘들아 y값이 어쨌든 교점 만들어지면 이 함수의 y값이 2하고 마이너스 2 안쪽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 맞나? 그럼 n이 1일 때 y값이 2나 마이너스 2가 되면 x에 넣어야 되는 숫자가 누군가? 음수로는 마이너스 2 양수로 2 넣어주면 되는 거 맞아? 2가 어디야? 이쯤이네. 여기 그리고 여기 맞지?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교점 몇 개 나오죠? 교점 1개, 2개 비어있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날 거니까 교점 2개 이게 첫 장이 되는 거겠지. 좀 잘 좀 봐줄게요. 그 다음 n이 2일 때는 이 전체 y값이 2나 마이너스 2를 얻게 될 수 있는 x의 조건이 4하고 마이너스 4인 거 맞아? 색깔 좀 바꿔볼게. 그럼 4하고 마이너스 하면 4가 이쯤이죠? 여기하고 마일 마이 마산 마사니까 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교점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이게 두 번장이 되겠지. 맞습니까? 한 번만 더 하고 혹시 규칙 나오면 그냥 끝내자. 근데 예전 교육 과정이 아니니까 분명히 규칙이 거의 나왔을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x자리에 6하고 마이너스 6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4, 5, 6 여기하고 마사, 마오, 마루 여기도 또 그렸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직선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공차 2에다가 첫째 항도 2니까 그냥 2n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끝난 거겠죠 뭐. 그럼 질문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a n제곱 2의 a n제곱이니까 2의 2 n제곱 4의 n제곱 말하는 거 맞아? 4의 n제곱분의 1이니까 등비수열을 따지면 4분의 1을 공비로 하고 있는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였단 말이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접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봐. fx의 그림을 찾는 게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그려낸 fx하고 y는 n분의 1이라 ax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게 힘들었던 건지. 선생님과 같이 의견 나누면서 찾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해도 잘 될 거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그 동안 선생님이 잠깐 주는 그 시간 동안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부족했던 문제들은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하라고 얘기했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수능에서 비슷하게 출제되는지 몰라. 분명히 있긴 있을 거거든. 꽤나 많은 문제가 풀었던 느낌을 주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게 이 중에 어떤 문제인지는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말했듯이 문제수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 여기 극한 쪽, 그 다음 미분 쪽, 그 다음 적분 쪽 다 합쳐봐서 100문제 될까 말까 해. 그 안에서 꽤나 연계된 문제수가 많이 출제될 거라면 좋은 조건 아닌가? 물론 수능 특강까지 합쳐야 되긴 하겠지만 29번 해석해봐야 돼.
복수 문제가 뒤에도 더 있나?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겠지? 지금까지 문제 구성으로 봐서는.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갑시다. 먼저 첫 번째 항 찾아볼게. 이 넓이가 첫째 항 역할을 할 녀석이야. 여기 몇 대 몇으로 내분하겠다고? 2대1. 이 전체 길이 얼마인데? 2루트 2쪽. 그 2루트를 2대1로 간다는 건 2루트 2라는 길이에 3칸 중에 2칸 얘한테, 3칸 중에 1칸 얘한테. 다시 말하면 이 반지름의 길이네. 2루트 2에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래서 첫째 항은 반지름이 이거니까 반지름 제곱방 얼마니? 9분의 8 파이가 반지름이 이 길인 원의 넓이를 말하는 걸 보고 그 녀석이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래서 9분의 2파이가 첫 번째 역할을 할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비만 찾으면 되겠는데 그 공비는 첫 번째 도형은 이 정사각형에서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 도형은 여기 있는 정사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나? 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사분은 굳이 찾을 필요 없지.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지금 처음에 그렸던 정사각형하고 두 번째 도형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사각형의 비율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닮은 비 갑시다. 전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얼마였지? 그리고 이 녀석은 전체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니까 2 루트 2에 3분의 2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 맞아? 이게 첫째 도형과 둘째 도형의 닮은 비야. 그래서 1대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있는 건 넓이야, 길이야, 부피야? 넓이. 그래서 공비를 찾을 때 필요한 건 길이비, 닮은 비가 아니라 넓이비. 그래서 1대 9분의 4. 따라서 공비는 얼마라는 게 맞아? 9분의 4 하는 게 맞겠죠.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형 9분의 2파이 9분의 5분의 9분의 2 5분의 2파이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네. 이런 문제는 거의 복습도 필요 없을 거고 복습이 필요 없는 건 좀 아쉽지만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급수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죠. 나온다면 30번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 혹시 만약에 이쪽에서 연계된 문제가 나온다면 30번 문제 해석해보세요. 딱 눈으로 봐도 쉬워 보이진 않네. 잘 찾아봐. 첫 장이랑 공비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류의 모든 문제는 첫 항과 공비만 찾으면 끝나는데 지금 보기에는 공비를 찾는 데 필요한 두 번째 도형의 넓이까지 알아야 첫째 항의 넓이까지 동시답을 적어 찾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진짜 쉬워 보이진 않는다.
선생님 생각이 맞다면 이건 첫째 항보다 공비가 먼저 찾아지는 문제인 것 같다. 첫째 항보다는 공비가 먼저. 그러니까 최초에 보겠던 가로 세로 길이가 이 일자리 직사각형과 저기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두 번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위쪽 부분의 직사각형, 그 녀석의 길이를 먼저 찾아야 돼. 그래야 첫째 항 넓이까지 찾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네요. 신중하게들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방금 전에 풀었던 건 솔직히 우리 뭐에서 두 번째 도형의 정보 찾지 않았거든. 그냥 닮은 비만으로도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질 때마다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직접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도형 또는 두 번째 항 역할을 해야 되는 두 번째 항의 넓이나 길이까지. 닮은 비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일 때가 많았지. 충분히들 고민하자. 선생님 의견 다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내봐.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찾아봐야 돼. 이 길이를. 그럼 이 길이도. 저 x값만 찾으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술술술술 풀릴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찌 보면 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기 지금 원이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좀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 길이가 1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여기 아마 이 길이 알고 1대2의 비율로 문자를 설정했겠지만 그 문자 설정 탓에 이 길이가 1에서 x를 뺀다. 선생님은 피타 정리 쓰려고 이 길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다. 이 길이가 2x 2x에서 전체 2에서 2x 빼고 요만큼을 더 빼면 되는데 여기를 얼마지 얘들아? 이 길이 얼마게? x죠? 맞잖아. 요거 1대2. 그러니까 여기도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이야. 이거 정사각형이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같은 1대1 대 루트 2b를 갖고 있는 직각이동의 사각형이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x. 다시 말하면 이 길이 얼마? 3x. 그래서 θ 정렬을 쓸 때 필요했던 요 밑변의 길이는 전체 얼마에서? 2에서 3x를 뺀다. 여기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 만들면 뭐야?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깔끔하게 답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면 얼마가? 제곱한 거 앞산인 거잖아. 몇 x제곱? 9x제곱이랑 x제곱이니까 10x제곱.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4x. 상수 얼마지? 5가 빗변의 제곱 1과 같아야 된다. 넘겨서 다시 한번 2로 나눠볼게.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가 다행이네 그래도 5, 1 2, 1, 마로 되는 거. 그래서 x는 몇 또는 몇? 1 또는 5분의 2. 그 중에 가능한 답은 누굴까? 5분의, 그렇지. 5분의 2가 1은 될 수 없잖아. 이 전체 길이가 1인데 여기가 1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x는 5분의 2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됐니 얘들아? 됐나? 그럼 간다.
첫째 항부터 찾으러 갑시다. 첫째 항은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그냥 전체 넓이에서 4분은 직각이 뒷면 직사각형 넓이 그냥 빼버릴게. 전체 넓이 얼마지? 2에서 4분은 반지름의 길이 1인 4분의 넓이 얼마? 4분의 파이 뺐고 한 변의 길이가 밑변과 높이가 둘 다 1인 직각 1인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2분의 1 빼고 그 다음 여기가 5분의 2면 여기가 5분의 4겠네. 5분의 2하고 5분의 4를 가로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25분의 왜 이렇게 근데 답이 혹시 주화증전 이거? 한번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자. 어떻게 해야 돼? 네. 계산해야 되나? 통분 얼마나 되니? 난감하네. 100분의 이게 2분의 3. 요거 2분의 3 통분하면 얼마니? 150. 150인가? 네. 150에서 32 빼는 건가? 네. 그럼 118? 네. 마이너스 이거는 통분하면 20. 일단 갑시다. 공비는 닮은비가 1대 몇? 1대 첫 번째 1대 두 번째 5분의 2 1대 5분의 2 그럼 넓이비는 몇 대면? 1대 25분의 3 그래서 공비는 얼마로? 25분의 3 그래서 1 마이너스 25분의 4분의 100분의 118 마이너스 25 파이 그럼 이거 25분의 21인가? 25분의 21, 25 양보하면 4 4 곱하기 21, 84 84분의 118 마이너스 25 파이 답이 있습니까? 네. 천만 다행이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계산도 정확하게 잘 할 거라고 믿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냥 막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도 다 그지 같은 거 의심을 안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수능 문제 풀 때 답이 좀 산으로한다 싶으면 솔직히 걱정되긴 하거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도 이런 형태의 어떤 등비급수 문제 풀 때 얘네들을 직접 구하겠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잡은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찾을 때 어떤 부분을 이용할지도 당연히 같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 문제면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극한 쪽, 급수 쪽은 끝내도록 하고 바로 미분법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수능 준비하는 학생인데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한 시간 5분 정도 줄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공식들, 성질들 다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한번 스캔 좀 해볼래? 진지하게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다 깔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풀릴까 말까 하는데 그걸 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마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은 천천히 한번 봐봐. 저희가 조금 자신 없었던 부분이었다면 체크해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체크해놔. 그럼 다시 외우면 되잖아. 다시 외우면.
알아야 되는 거지만 모르면 다시 알면 그만인 거야. 생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분 쪽에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서 적분 쪽에서는 이 파트 저 파트 어려운 거 고등학교 시절에는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해주겠지? 급수하고 정적분의 관계는 뭐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정적분을 계산하면 넓이가 나올지도 궁금했었고 미분 쪽에서도 굳이 선생님의 어떤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역함수의 미분 정도? 지금을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미분법 쪽에 나와 있는 문제, 몇 문제나 나와 있나? 미분법 쪽. 정말 얘들아, 마음 먹고 그냥 모든 문제를 싹 다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도 될 만큼의 문제수야. 여기 미분법 전체 문제수 보니까 40문제네. 그것 때문에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수가 늘어난다면 여러분들 안 하겠어? 해야 돼, 진짜로.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꼭 집에 와서 복습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래. 83페이지 시작합시다. 1번 시작해보세요. 자, 1번 그만. 바로 끝내버리자고. 개념이 출중하게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그냥 눈으로 모두 풀 수 있어. 이거 합칠 거야. 그럼 니츠 같은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는 두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합쳐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 네. 그럼 합쳐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공식에 맞게 맞춰 적을까? 6x분의 6x부터 1 더하기 요거 얼마지? 6분의 5 x로 적으면 되는 건가? 뭐라? 이거 발산이냐? 저 세제곱. 어디가? 아 그러네. 그 이대로만 적으면 발산이죠. 세제곱이었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식 미치 자연상수 여기가 x가 0으로 하면 1로 가. 그때 1로 가고 있는 수에 요 뒷부분에 대한 역수만큼의 거듭적으로 들어오면 그걸 우리는 자연상수의 정의로 봤었고 그럼 그게 자연상수가 되는 거니까 ln 자연상수면 정답을 1로 보는 거였어. 맞아? 그래서 여기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5분의 6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x제곱분의 6이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이쪽에 역수 형태로 이미 적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x제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은 모양 몇 x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 6분의 5 x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네. 얘들아 다시 가. 기초부터 할게. 이게 6분의 5x제곱이면 이게 분모자료로 내려갈 때
5x 제곱분의 6으로 내려가. 그 5x 제곱분의 6이 이 진수의 거듭적으로 넘어갈 거고, 그때 0으로 가는 수와 그 녀석의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이 합쳐지면서 자연상수가 탄생됐던 거고, 그 녀석의 ln이 붙으면 1이 됐던 거라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나? 1이다. 정답을 얼마로? 5분의 6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나와봤자 2점짜리, 나와봤자 3점 시작하는 문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중. 2번 시작해보세요. 이번도 문제 꼬라서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네. 그래도 마지막 질문이 미분계수에 대한 질문인 것까지 보니까 2점짜리는 안 되겠네. 그래도 한 3점짜리는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3번부터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긴 하네. 자, 갈까? 당연히 뭐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만 실제로 문제부터 그것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제일 먼저 뭐 확인해야 되지? 제일 먼저 여러분들 했던 작업이 뭔지 말해봐. 응? 이 문제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한 게 뭐야? 지금 주환이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먼저 대입부터 하는 게 원칙이지. 대입. 물론 이 문제가 미분계수를 묻고 있었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거저거 확인도 확인하지도 않고 이걸로 풀고자 마음먹은 친구들 많을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공식에 맞게 분모만 x로 나눠주면 충분히 이 모양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을 테니까 하는 거 맞겠지만, 그 전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고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지. 그래서 간다. x에다 0 넣어주면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1이 존재한다는 건 분자도 x에 0을 넣었을 때 0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시작할게. 분모 분자 이거 극한 계산하고 싶으니까 분모 x로 나눌 거예요. 4x로 나눠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생님은 그냥 x로 나눌래. 그럼 분자도 이렇게 됩니다. 분모 분자 x로 나눈 작업이지? 그럼 분모 어디에 수렴하나? 그렇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모양은 뭐 대답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는 4에 수렴할 거고 분자는 적어볼게. 분모 4 빼놨어. 아직 계산 못한 것만 남겨놔볼게요. x분의 fx인데 f 0이 얼마라고? 0이야. 그럼 이걸 x 마이너스 0분의 1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거고, fx 마이너스 0이라고 대답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런데 그 0이 누구냐? f 0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4분의 1 이 녀석의 내용을 뭐라 말해야 돼? f 프라임 0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1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던 거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를 얼마로 말하는 게 맞겠다? 4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였겠죠. 혹시 생각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필기에 놔야 돼.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리 다 한 사람들은 3번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G하고 옆에다가 대입해놓고 대입해서 만든 식의 모양 보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극한을 계산하는 어떤 내용들 입각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마무리할까? 해보자. x가 0으로 가고 있고 g에다가 2x제곱 넣을 거니까 ln 2x제곱 플러스 b 분의 x 곱하기 fx니까 x 이거 따로 구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fx면 그냥 여기다가 a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맞나? 아까도 주한이도 말했지만 이거 먼저 당연히 문제가 그런 걸로 주어져 있겠지만 넣기는 해봐야겠지. x 0이면 분자 어디로 가나? 0으로 갑니다. 그럼 부모도 1이라는 극한을 요구한다면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 유리수의 모양은 정답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데 정답은 극한은 0이 아닌 극한이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부모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얘만 0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0 넣었을 때 LNB가 나와. LNB가 0으로 가야 돼. B 얼마야? B 1인 거지. B가 1인 거죠. 그럼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알아낸 거 많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요거 극한 계산하려면 분모 쪽에 뭐 있어야 되더라? 분모 쪽에 x 있었어야 돼. 맞아? 그리고 요거 계산하려면 분모 쪽에 뭐 있어야 되지? 2x제곱이 있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거 기준으로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이거 2x제곱 맞춰줄 거야. 그럼 분자 쪽도 분모에 2x제곱 맞춰줄게요. 그럼 결과 말해볼까? 얘 어디로 가지? 1로 갑니다. x분의 x는 약분하면 그만인 건가? 맞니? 그럼 2x 남아있고 이 부모에 남아있는 2x 중에 2는 따로 빼놓지 뭐. 그럼 x분의 a의 x 마이너스 1만 그게 뭐였더라? 그렇지. n은 a 밑이 자연상수였으면 1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밑이 자연상수가 아닌 일반상수일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지? 응, 좋아. 그게 얼마라고? 이게 1이라고. 그래서 L은 A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되죠? 자연상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다. A하고 B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1과 2의 제곱을 곱한 걸 질문으로 했던 문제라서 정답 4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자꾸 말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풀이가 또는 풀이는 못했더라도 해석까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해석이 부족했다면 꼭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복습 철저히 하자. 뭐 시간 많이 걸리 잡아먹는 것도 아닐 텐데. 4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지금도 선생님이 살짝 도움을 주자면 마지막 질문이 극한 질문이야. 근데 그 극한 질문 계산하려면 분자 쪽에 박혀있는 그 FA를 찾아야 돼. FA를 찾아야 된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FA를 A에 대한 식으로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양을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극한을 계산할지를 추리를 해볼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 극한식이 누군지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식의 극한을 어떻게 찾아? 거기다 또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갈까? 뭐 찾는 방법이 대입밖에 없는 거지. x에다가 fa를 집어넣은 게 y 값을 얻는 방법인데, 그때 얻을 수 있는 y 값이 2의 제곱분의 a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저거 fa 찾고 싶으면 뭐 해야 되나? 양변에 ln 붙여주면 되겠네. 양변에 ln 붙여주면 좌변은 뭐 남아? 마이너스 fa 남을 거고, 우변 lna 붙이면 ln을 붙이게 되면 lna 마이너스 ln 2의 제곱이니까 2만 남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했던 그 fa라는 녀석이 2 마이너스 lna였던 거야. 이거였던 거죠. 자, 그럼 질문의 해결하러 가보자고. 리미트 a가 뭐라 적혀있는 거겠네. 2의 제곱으로 갈 때 2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FA가 이거였죠? 2 마이너스 a. 자, 여기까지. 당연히 극한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 이후에 극한 계산할 때 또 우리가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뭐지? 이거 여러분들 표고자 맘먹었다면 뭐부터 해야 돼? 선생님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모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은 다 그런 모양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 이런 거.
정답 x분의 2x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정답 4라고 말하자. 그것도 뭐 있나 또? 또 이런 거 x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l은 a라고 대답하죠. 그런 것들의 다 바탕이 뭐였어? 0으로 가는 극한이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써놓고 싶은 공식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걸 바꿔줘야 돼. 됐어 얘들아? 그래서 치환 들어갈 겁니다. 누구를 치환할 거냐? 요걸 그냥 아예 바꿔버리자. 2의 제곱 마이너스 a를 t라 하면 그럼 이제 또 새롭게 적어줘야겠죠? 적어보자고. 리미트. 얘들아 a가 2의 제곱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는 건가? t는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2의 제곱 마이너스 a 뭐라 적기로 했다고? t로 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분자 a 대신 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t. 그래서 2 마이너스 ln 다시 2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모양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 얘들아?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괜히 계산했네. 어차피 합치면 사라질 수 있는 거. 이거 바꿀게. 2가 누구였다고? ln 2의 제곱이었거든. 그래서 한번 의견 내봐.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합쳐서 1-라고 싶으면 얘 두 개의 진수 중에 누가 분모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얘가 분모로 들어가야 지금 우리가 유도하고 싶은 1 플러스 0으로 가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 그럼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래, 부호만 바꿔주면 돼. 여기를 그럼 분자 쪽 분포 바꿨으니까 여기도 바꿔주면 되는 거 맞나? 그러면 뭐 쉽게 끝내겠지. 가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모 마이너스 t분의 분자 합치고 불러봐. 어떻게 돼? ln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t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을까요? 그럼 얘랑 똑같은 모양이 박혀있으면 되는 거 맞나? 아니면 이 모양의 비율로 정답을 말해도 되는 거 맞고? 그러니? 그래서 정답 누구로 말하면 되나?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분모 쪽에 2의 제곱, 분자 쪽에 2의 제곱.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건 2의 제곱분의 1만 남게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쉬운 거 그냥 빨리 풀어보시자. 5번, 6번 두 문제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두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혹시 5번 정답 4, 2 나니? 그럼 끝내자. 6번 마무리하고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할 건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경계 지점 0에서의 어떤 미분 가능성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은데 같이 가자. 이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맞나요? 그럼 다른 데 다 미분 되는 이거 미분 안 되는 함수들 아니잖아. 다 미분 될 거란 말이지. 대신 이 끝나는 지점과 시작하는 지점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미분 가능하려면 두 가지 확인해야 되지. 뭐였지? 연속과 그 다음 좌미계하고 우미계 같다는 거 확인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먼저 연속부터. 연속은 뭐 어렵지도 않아. 두 쪽에다 전부 다 뭐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A.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2. 그래서 A는 찾은 거 맞나요? 찾은 거 그냥 바로 대입할게. 그래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좌미계 우미계 찾으러 갑시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 그대로. 요거 미분하면 얼마지? bx 플러스 2제곱분의 요거 미분하면 b만 남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먼저 좌미계 0 넣으면 얼마? 2. 우미계 x에 대해 0 넣으면 얼마인데? 2의 제곱분의 b 남는 거 맞니? 그래서 b는 뭐가 돼야 돼? 2의 제곱이 돼야 되겠다. 질문은 a 곱하기 b의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4, 2의 제곱으로. 진짜 그냥 수술까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조금 쉬었다가 7번부터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자. 이게 지금 1대2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지름으로 한 4번을 그렸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이 길이가 1이야. 지금 이렇게 나눠서 사각형을 정사각형. 맞지? 정사각형은 이거 45도 말하는 거.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 x로 잡고 여기 2x로 잡았어. 그럼 이 길이가 지금 x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야. 45도니까. 여기가 직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도 45도거든요.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일 거니까 이 길이가 x라면 당연히 이 길이도 x.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x. 그 3x를 전체 2에서 뺀 게 아까 피타 정리를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밑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이해돼? 응. 그렇게 해서 나머지 계산했던 거고. 6번까지 풀었구나. 7번 시작해보세요. 문제는 G의 미분계수 G'1 찾는 거니까 G의 도함수를 구하다 보면 곱미분을 썼을 때 G'1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F1하고 F'1이겠네. F1과 F'1만 있으면 G'1을 찾을 수 있는 거라 문제가 알려주는 fx의 범위 이용해서 F1도 찾아보고 F'1도 찾아보라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내신 문제에서 종종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보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F1이 필요하니까 X에다 1 넣어보는 거겠죠? X에다 1 넣어주면 이 얼마 나오나? 3. 여기다 1 넣어주면 이것도 3. 그러니까 일단 F1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F1은 3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1에서의 미분계수도 필요하거든. G의 도함수를 구하려면 F'X라는 녀석도 필요한데 이때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귀찮더라도 보자. 함수 이름이 G가 있었지? 그럼 요 함수를 HX라고 둘 거고 여기에 있는 함수를 KX라는 함수로 부르거든. 그럼 HX와 KX는 둘 다 1,3 지나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얘와 얘 사이를 통과한다고 하는 fx의 모양을 예측하려면 일단 h의 그래프의 모습이라던가 k의 그래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h의 도함수 얼마 나와? x분의 2. k의 도함수는 뭐 나오고? 2에 x-1 나오는 거 맞나? 그럼 지금 hx와 kx가 둘 다 1,3에서 만났는데 그 만나는 순간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h'1은 얼마? 2. k'1은 얼마인 거죠? 이것도 2인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 1,3이라는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뭐 하는 점? 교점인데 h와 k라는 두 함수가 1,3에서 만났는데 그 만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확인해보니까 미분계수도 같아. 그럼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건데? 접하는 상태는 그렇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냐면 표현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hx라는 함수의 그래프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기울기가 2로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이 1,3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런데 그 1,3이 h만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k가 지나가는 점. k가 지나가는 함수는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잘 봐.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함수가 kx라는 함수였던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h하고 k라는 함수가 1,3에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상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은 이 중간에 껴있는 fx가 얘하고 얘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맞습니까? 그럼 잘 봐. fx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움직여. 여기도 움직이면 돼. 이 사이 따라 막 움직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얘와 얘 사이를 움직이는 fx의 모양이 이런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막 이렇게 그려줘도 된다고. 이렇게 그려줘도 돼.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 지점을 통과할 때만큼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거지? 얘랑 똑같은 조건에 접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지점만큼은 기울기는 똑같이 2로 유지하면서 1,3을 지나가는 모양으로 통과를 해야지만 이 등호까지 써서 사이를 통과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돼?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도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2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 결국에 이 문제는 이거하고 이게 필요했던 거죠. 어차피 설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G'(X) 한번 독립으로 불러볼래? 어떻게 돼? 2에 x-1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그냥 그대로 fx에다가 더하기 이번에는 앞쪽 그대로 2에 x-1 더하기 ln x에다가 f'x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G'1이라는 건
1 넣어주면 얼마?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 F1이 얼마였어? 그럼 여기 6인가요? 더하기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0. 그래서 1에다가 F'1이니까 얼마? 2. 이렇게 F1과 F'1을 문제가 말하는 함수 fx의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였겠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인 것 같네요. 8번도 다 꼬라지 보니까 계산 자체 실수하면은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에 정답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거고 그 전에 여러분들은 풀고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식 설계를 잠깐만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석해봐. 그래서 일단 과정은 S의 1에서의 미분계수 찾고 싶으면 S로 만들어진 식, 그러니까 T로 만들어진 식을 찾아내야 되겠지. 그걸 T로 미분한 다음 1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자체,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그 T로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느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기껏해 한 3점짜리 정도밖에 안 느껴지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갑시다. 3의 x 플러스 1 증가함수 정근선 x축 3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 뭐 열심히 그릴 필요 없는 것 같아. 열심히 그려야 되나? 그 다음 로그 3의 x는 또 증가함수 1,0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 이 녀석과 y는 t. 좀 편하게 일정을 해볼까? 이렇게 y는 t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부르겠다. 질문은 원점까지 연결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그럼 잘 문제가 되는 점 a와 점 b에 좌표 찾으러 가야 되는 거 맞아? 점 A부터 찾으러 가볼게. 점 A부터 Y가 T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니? 3의 X 플러스 1의 결과가 뭐가 나오게? T가 나오게. 이거 X로 찾으면 되는 거잖아. X 어떻게 찾아야 돼? 로그. 저희 로그를 할래? 미치 3의 로그를 할래? 누구를 할래? x가 편하게 쓰고 싶으면 위치 3인 걸 찾는 게 낫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은 로그 3의
t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네. b 찾아가자. b는 로그 3의 x를 계산한 결과가 t가 되는 거니까 x는 누구예요? x는 3의 t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st라는 건 2분의 1 미리 곱했고 밑변 b에서 a 빼는 거지? 여기서 얘 빼는 거 맞아? 그럼 3의 t 마이너스 어디니? 요거지 요거. 이거 빼는 거니까 로그 3의 t 플러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이게 밑변인가? 밑변 계산한 거 맞아? 거기다 높이는 누군데? 높이는 잊지 말자. 삼각형의 넓이의 완성은 높이까지 곱하는 건데 그 높이가 y는 t라는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였던 거니까 t. 그럼 이거 딱 봐도 답이 그지같이 나오게 생겼네. 천천히 가자. 먼저 앞쪽 미분한 거 불러줘. 얘 미분하면 얼마? 3의 t 곱하기 ln 3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얼마? ln 3 곱하기 t분의 그러니까 t ln 3분의 1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없어질 거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2분의 1 앞에 거 3의 t 마이너스 로그 3의 t 플러스 1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 1. 그래서 이게 S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으면 얼마? 그럼 3 ln 3이니? 이거 마이너스 ln 3분의 1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 그대로 갈까? 1 집어넣은 게 3 ln 3 마이너스 ln 3분의 1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또 2분의 1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그럼 3 더하기 1만 남는 거니? 이렇게 되겠다. 따로따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2분의 3 ln 3 마이너스 2 ln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ln 3 마이너스 2 ln 3분의 1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야? 3번에 있으니까 2분의 3 ln 3 마이너스 2 ln 3분의 1 더하기 맞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집에서 한번 정리들을 잘 해봐. 이게 문제에서 말했던 ST를 구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거지. 우리한테 각자의 여러분들한테 ST라고 하는 식을 구해내는 게 힘들었던 거지. 한번 확인을 해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 또 그들 중에 누군가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9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우리 9번부터 시작되는 유형 3번하고 12번부터 나와있는 유형 4번은 조금 신중히 하자. 선생님의 감이 맞다면 똑같은 미분적분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삼각함수만 들어가면 유독 약해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 선생님도 그랬으니까. 선생님도 이상하게 삼각함수만 나오면 겁이 나고 그랬었어. 다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고2 고3 시절과 비슷한 느낌의 학생이 같다면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9번 문제부터도 힘들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기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혹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 들면 분명히 맞아. 삼각함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야.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익혀주면 되겠지. 암기한다는 마음으로. 자, 가볼까?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건 이등변 삼각형 칠판보자. 이 각도 베타. 그래서 한 가지, 이 문제 풀 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게 평각 180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도 된다. 근데 파이 마이너스 베타 우리 고2 때 얼마나 답변을 많이 했어. 이거 누구랑 같은 거지? 이거 사인 베타랑 같은 거죠. 오랜만에 한번 보여줄까? 봐봐.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180만큼 갔다가 베타만큼 되돌아오라는 거거든. 나는 지금 베타를 이만큼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게 파이 마이너스 베타야. 이걸 가지고 사인 값을 읽어달래. 얼분의 y를 읽어달랍니다. 근데 이쪽에서 읽어주는 얼분의 y를 그냥 아예 시초선부터 베타만 그려놓고 여기서 얼분의 y를 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값은 똑같을 텐데. 그렇게 유도하는 게 답변 아니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베타가 5분의 4야. 맞다. 어우, 정적이. 깜짝이야. 여름에도 정적이야. 사인 베타가 5분의 4. 맞습니까? 근데 우리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코사인 알파 찾아야 되는 거니? 네. 코사인 알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해볼까? 또 해봅시다. 뭐부터 찾는 게 맞을까? 사인 알파부터 먼저 찾을까? 사인 알파부터 먼저 찾아야 되나? 일단 뭘 찾을지 모르니까 해보자고. 사인 베타가 5분의 4면 코사인 베타는 5분의 3이라고 말하면 되겠어.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어서 미래 문과에 돌려고. 질문이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는 거거든. 그럼 해볼까?
코사인 알파라는 녀석은 코사인 누구랑 같다? 파이 마이너스 2베타를 계산한 것과 같다. 답변을 해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베타는 뭔데? 얘들아, 이거 답변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아, 이거 오랜만에 또 다 까먹은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2베타 맞잖아. 또 뭐야? 파이만큼 갔다가 2베타만큼 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이 마이너스 2베타야. 이걸로 지금 코사인과 얼분의 x를 읽어주길 바라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걸 2베타라는 공경으로 얼분의 x를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2사 쪽에서 읽어야 되는 코사인을 1사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부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맞죠? 그래서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했으니까 두려워 정정이 요거 코사인의 배각 공식 코사인 2베타는 원래는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베타인가? 그걸 사인 제곱 베타를 1마 코제로 바꾸면 2코 제곱 베타 마이너스 1 또는 1마 2사 제곱 베타로 바꿀 수도 있었어. 이걸 하자. 2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제곱 베타 얼마? 25분의 9 맞나? 25분의 9 그럼 25분의 18인가?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얼마 되는 거야? 7 되는 거겠네. 얘가 마이너스 25분의 7인 거니까 정답을 플러스 25분의 7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잘 생각하자고. 이게 앞서 풀었던 그냥 기본적인 미분계수 찾고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계산 그런 문제는 다르지 않은 건데 유독 삼각함수의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 선생님도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 위안 주자고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힘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렇게 느껴졌었다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역생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1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당연하.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코사인 알파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바로 보여서 같이 가자. 얘들아, 코사인 알파 몇 되면? 그럼 5분의 3이면 A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이게 5였단 얘기야. 그래 5분의 3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5면 이 길이는 얼마인데? 이 길이는 4가 되겠네. 워낙 3, 4, 5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이 많이 있을 테니까. 아니? 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이용할 거거든? 근데 알파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쓸 때 필요한 게 탄젠트 베타인가? 네. 어디다 줬지? 여기다 줬죠.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라고 가지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쓰자. 그래서 얘는 식 풀어줘.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맞아? 네. 분자는 3분의 4 더하기 탄젠트 베타로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7이 된다. 이거 부모 좀 넘겨주면 탄젠트 베타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네. 혹시 계산한 사람? 1이요. 얼마? 1이요. 누가? 탄젠트 베타가? 네. 45도라는 얘기야? 지금 주한이도 그렇고 지금 뭐 승비도 그렇고 말해줬으니까 믿고 갈게. 이거 그냥 계산한 거 어렵지 않은 거 맞지? 이거 분모 이쪽으로 넘겨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라 여러분들 계산 믿고 가자. 탄젠트 베타가 1 맞습니까? 탄젠트 베타가 1이라는 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녀석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가 5인 걸, 이 길이가 5루트 2인 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됐니? 네. 우리 다 할 수 있는 건 뭐가 문제다? 그 얘들아 BT는 이것도 기억나려나? 이거 뭐로 찾는 거니? 이 길이 뭐로 찾으면 되는 걸까? 말 나온다. 코사인 법칙.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으로 한다. 그래서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코사인 법칙. 근데 코사인 법칙은 제곱을 구하는 식이거든. 식 기억나 말해봐. 3의 제곱 9 더하기 5루트 2의 제곱 50 빼기 뭐였지? 2 곱하기 3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마지막 코사인 맞아.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계산을 했던 거야. 이거만 써주면 되겠네. 됐나? 맞니? 이거 계산이 뭐예요? 코, 마이너스 sin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탄젠트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자. 사인 알파 얼마?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 맞니? 그 다음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인 베타는 얼마? 사인 베타 루트 2분의 1 코사인 베타도 루트 2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한 게 5루트 2분의 3 빼기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곱한 게 5루트 2분의 4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5루트 2분의 얼마? 1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5루트 2, 5루트 2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 6만 남는 건가? 59에다 6 단계 얼마지? 다시 59에다 6 단계 65인가? 65 맞아? 또 답이 좀 찝찝하나?
그래서 성분 BD의 길이는 루트 65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계산 실수 없었다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거 같아요. 맞니 얘들아?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과제 당연히 없고 복습만 열심히 해서 수능 과정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거 교재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자고.